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요즘 많이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첫 소식은요. 이 박범계가 최근에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만 패싱한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까지 패싱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명수 고발 사건이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김명수 이 고발 사건을 윤석열 총장 대검이 즉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맡는 형사 1부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인데요. 한동훈 무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석열 라인, 반 이성윤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변필권 부장검사의 손에 달려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수사가 조속히 그것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폐쇄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최이봉과 백운규가 움직였는데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8년도 4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잖아요. 그거 언제 폐쇄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재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최이봉과 백운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대장 이 두 명이 이것을 결국은 최종적으로 원전 최종 폐쇄에 법적 사회적 책임 있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다만 법률적인 지금 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2018년도 4월 2일 이전에 2년 이미 2017년도 연말쯤 해서 이 월성원전 폐쇄시킨다라는 내부 정책 결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께 하나씩 정밀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 박범계가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해가지고 신현수 민정수석 하면요, 이 상당히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일 처리는 아주 꼼꼼한 그런 민정수석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민정수석이 말하자면 취임한 이후에 신현수 수석은 이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의 관계의 갈등 국면을 좀 마무리 지으려는 이것을 잘 말하자면 조정하려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힘을 쏟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평검사 인사가 있을 적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평검사들의 인사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희망하는 안을 좀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역할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검사장급, 즉 고검장, 지검장 인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박범계가 바로 이 보고를 패싱한 그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범계가 누굽니까? 신현수 이 박범계는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과 작년 10월 달에 국감 현장에서 자세를 똑바로 고쳐 앉아라 소리를 지른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근데 그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한참 시달릴 때 국정원 사건을 가지고 댓글 사건을 가지고 시달릴 때 그때만 해도 참 의로운 형이다. 얼마나 외롭냐. 힘내라. 이렇게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이때만 해도 형령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연수원 동기지만 나이가 윤석열 총장이 많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세상이 바뀌니까 돌변해가지고 너 자리 똑바로 안 앉아? 소리 지르는 그런 비양심적, 비윤리적, 비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 정도로 돌변한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더군다나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 돌변한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오로지 보이는 것은 박범계한테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신현수 수석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호영호재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검사는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조금 모양새를 갖춰줬고 검사장급은 그야말로 수사 지휘 책임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선에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윤석열과 박범계가 국감장에서 붙었던 그 이 과정을 보면 박범계는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을 중시하는, 그야말로 상식을 중시하는, 그리고 법치를 중시하는
검찰 출신의 신현수 수석비서관이 볼 때는 이런 박범계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용납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러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거취를 고민한다, 이런 말들이 돌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친조국 라인인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 변호사 단체, 민변 우리법 연구회 뭐 법관들 모임 출신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사퇴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민정수석실의 개편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 검사장 인사에서는 상황이 바뀌었느냐, 보고 패싱이 일어났느냐, 결정적 계기는 바로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때문이 했다라는 또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월 4일 날 백운규 이 구속영장을 대전지검에서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도 바로 월성 원전 사건의 착수와 직결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운규를 구속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박범계하고 다 안에서 사전에 조율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장 인사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2월 4일 날 영장 청구니까 이제 청와대가 놀란 거죠. 그러니까 바로 2월 7일 날 일요일 날 급습을 했어요. 인사를 아직 미리 공개 딱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단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상당히 신뢰성 있는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김명수 사건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활빈단하고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지난 2월 5일 날 맨 먼저 고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2월 15일 날 4가지 혐의로 고발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직무유기, 그 다음에 직권남용,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그 다음에 김영란법 위반, 이런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검에서는 이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지난 2월 9일 날 딱 4일 만에 중앙지검에 배당을 해서 중앙지검의 변필본 부장검사의 손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변필본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서 유시민의 비위를 캤다라고 하는 혐의, 이것은 없다, 이것을 이성윤에게 강력히 말하자면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주장한 부장검사가 바로 변필본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번 주에 있고 이제 임박해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변필본 이번에 잘릴 것이다 라는 보도가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필본 부장판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김명수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김명수 사건을 배당했기 때문에도 즉 항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 이성윤과 갈등 관계에 있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김명수 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도 변필본 부장검사는 이번에 인사이동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김명수 잘라내야 된다, 이 빨리 사퇴하라, 이런 것을 압박하는 근조 화환이 지금 대법원 후문 앞에 쭉 전시되어 있는데요. 진열되어 있는데 일주일 만에 45개에서 155개로 무려 3배나 늘어날 정도가 됐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김명수 그야말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요, 조국보다 더 지독한 진보 좌파 법조인이 이제 조국 1등이었는데요. 김명수가 1등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나중에는 이거 교과서에까지 나올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삼권 분립의 중요한 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장이 이거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김명수 교과서에 실리는 역사적 그런 실패한 인물로 남지 말고 이 정도에서는 빨리 물러나라, 이렇게 저는 단호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SNS를 통해서 많이 좀 뿌려주십시오. 그래야 이 김명수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18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게 되는데요. 18일 선고에 재판장이 재판 주제를 누가 하냐면 김명수가 해요. 김명수가 18일 것 꼭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면목으로
무슨 권위가 있다고 이런 고집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김명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성윤 쪽의 유리한 인사를 이번 중간 간부에서도 박범계가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신현수 수석이 중대 거취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이 박범계가 보고 패싱했다라는 보도 때문에 이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박범계가 슬그머니 민정수석실에 보낼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평검사 인사할 때도 신현수 민정수석의 역할로 인해서 이 평검사 인사안이 대검에 사전에 전달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월성 원전 폐쇄가 이미 2017년도 연말에 결정이 돼서 2018년도에 대통령 4월 달에 지시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바로 가동 중단과 동시에 폐쇄 조치에 이르렀다는 이런 이제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냐면요. 2019년도 11월 달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111회 회의가 열렸어요. 2019년 11월 12일입니다. 거기에 한수원 부사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질의 답변이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장이 정부의 지시를 통해서 바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딱 이실직고를 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 한수원 이사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이 원안위에서 정부로부터 무슨 문서 받은 게 있느냐, 한수원에 문서가 내려온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도 6월 15일 날 한수원에서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결을 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무슨 공문을 받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부사장이 받은 게 있다, 이렇게 딱 이실직고를 했어요. 이 받은 내용은 뭐냐면 받은 내용은 이 정부로부터 이 적절한 정부가 매년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공문을 내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적절한 지시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는 이거 원전 빨리 폐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기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심의 결과,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심의한 국회의 의결 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때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한수원은 사업자로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이것이 폐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에서 어떤 이 내용이 의결이 됐느냐? 국무회의 의결은요, 이보다도 훨씬 이전인, 이것은 2019년도 11월 달 원안의 이 내용이고요. 2017년도 무려 2년 전인 17년 10월, 그러니까 2017년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바로 5개월 후에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안전성을 고려해서 조기 폐쇄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017년 10월에 국무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달 뒤 2017년 12월에는 산업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서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 중에는 경제성과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폐쇄 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에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착수가 2018년도 4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후 일주일 후에 본격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제성 평가는 백운규 장관의 지시, 그리고 최이봉 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조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 구조가 적자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조기 폐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보도가 됐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 원안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월성 원전 이 폐쇄 문제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검찰에 수사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 삼중 수소 문제를 거론했어요.
이낙연 대표까지도 삼중수세 문제, 그동안에 그러면 감사원 최재형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도 왜 짚지 않았느냐, 짚어내지 못했느냐 비판까지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낙연의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미 이낙연 대표직만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예, 잠룡도 안 되고. 자, 그래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삼중수세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폐쇄형을 잘했어, 이런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원안위가 말이죠, 이거를 전문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 문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국민의힘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원안위에서 이 삼중수소 문제 없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특히 이낙연 대표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 입장을 밝혀라, 저는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국무총리실 산하 이 공공 연구기관이죠,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요, 국내 민간은행과 발전회사에서 7조 7천억 원을 끌어서 북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그런 연구 자료를 연구를 민간 기관에게 용역을 맡겼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총리실이 얼마나 집요하게 대북 에너지 지원에까지도 개입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이 경사현 보고서가 제시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의 비용을 보면 총 7조 7천억 원인데, 화력발전 현대화에 2조 9천억 원, 석탄광 현대화에 2조 5천억 원, 수력발전 현대화에 2조 2천억 원, 연탄 공장 건설하는데 700억 원을 들였고요. 이 돈은 나중에 북한 석탄을 우리가 받아갖고 변제해 나간다, 이런 구상까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얼마나 현 정권이 그야말로 북한 에너지 지원을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월성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북한에 돈이 무려 7조 7천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에너지를 현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에너지가 잘 돌아가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북한 전투기들이 왜 훈련을 잘 못합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늘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납니까? 대남 공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도발 군사 능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거를 현 문재인 정권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맥을 같이 하느냐?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주적이라는 것을 싹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북한 에너지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적은 아니면서 에너지를 지원해가지고 공군의 전투기 전폭기들이 얼마든지 뜰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적과 통일된 손에 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정권 우리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또 하나 이제 이재명 얘기를 또 하고 제가 마지막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헌 당규를 지금 고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2배, 3배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문들 입장에서 당헌 당규 바꾸자. 지금 상황은 특수 상황이다. 왜 특수 상황이냐? 코로나 보궐 상황까지 겹쳤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야당보다 먼저 일찍 후보 내가지고 흠잡힐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 특수 상황이니까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 생각을 들어보자. 그래서 이 180일 전까지, 그러니까 7, 8월에 경선을 해서 9월 초에 후보를 확정하는 이 스케줄을 전부 뜯어 고치자 이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측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경선 연기는 누가 봐도 현재 1등인 이지삭 현재 목적이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판을 흔들면 당이 내분에 휩싸이고 극심한 혼란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정세균이라든가 김경수 이런 사람들한테 이재명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의도로밖에는 더 되느냐?
요렇게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유불리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경선 일정을 흔들면 그 순간 내전이 발생한다. 요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경선 연기는 논의된 바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당원들만 이용 가능한 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경선 연기 찬성한다. 온라인 투표해보자. 경선 연기는 일전 변경이 아닌 정상화다. 이렇게 지금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이 민주당 탈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런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당 깨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정체성이 의심되잖아요. 이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빌 게이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 게이츠가 원전밖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탄소 중립, 탄소 제로 가려면 문재인 여권은 원전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아시아 지역의 언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와 그리고 이 조선일보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성 원전 이건 폐쇄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사설을 꼭 좀 읽어주시고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이 사설을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저렇게는 안보 적는 알람을 설정해서요, 들어주셔가지고 현 문재인 여권 얼마나 정말 이 선거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무모한 돈 선거를 하려고 하는지, 또 이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폈는지 소상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